안녕하세요. 책이 스며드는 시간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곤도 고타로의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저는 식물집사입니다. 빛이 좋지 않은 아파트 좁은 베란다에서 식물 등을 여러 개 달고 많은 식물들을 테트리스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을 꿈꾸다가 전원생활, 귀농생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서점에서 덥석 집었던 책입니다. 책의 표지는 대충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다소 게을러 보이는 농부가 논 앞에 돗자리를 펴고 노트북과 책, 아이스 커피, 호미를 두고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도시생활자의 농부생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쾌하고 유쾌하고 발랄한 책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 곤도 고타로. 프롤로그. 돈 버는 삶에서 벗어날 권리.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은 두꺼운 경제 서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는 사실을 실제 데이터로 입증한 피케티의 노력이 깃든 작품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굴려 늘어나는 재산이 월급 같은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획기적인 책이다. 그런데 이건 결국 이대로 두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의미다. 세금 같은 사회제도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너무 당연한 소리다. 부유층은 여유자금을 굴려 리스크가 있는 대신 수익이 큰 투자를 한다. 그렇게 얻은 수익을 또 굴려서 불린다. 그러나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월급 생활자들은 투자에 굴릴 여유자금이 없다. 부유한 사람만 더 부자가 되어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피케티는 이런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찬성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까닭은 도덕적 양심 같은 것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약한 동물이다. 그리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데 엄청난 부자 같은 건 필요 없다. 국가를 안정되게 하려면 가능한 한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를 좁혀야 한다. 백만장자와 거지 어느 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신부는 공공복지에 매우 해롭다. 한쪽에서는 폭정의 선도자가 태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군이 태어난다. 루소, 사회계약론. 피케티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멈칫했다. 부유층이 지닌 재산에 누진세를 매길 만한 힘을 지닌 세계 정부라니 이 얼마나 엄청난 권력인가. 예부게니 자마찌니 쓴 우리들에 나오는 단일 제국 이야기 아닌가. 국민은 모두 번호로 불리며 은혜로운 분 아래서 모든 생활을 감시당하고 관리받는 그런 나라. 섹스마저 허가제다. 이처럼 소설에나 나오는 강력한 권력이 아니면 전 세계가 동시에 재산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솔직히 나는 그런 권력은 절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이라는 괴물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자기 몸뚱이를 증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권력자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아무 상관없다. 권력은 반드시 그리고 예외 없이 자기 조직을 지키고 확대하려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모든 걸 한꺼번에 내주면 안 된다. 한정적인 권한만 주며 늘 권력을 또 다른 권력에 맡겨야 한다.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야만 한다. 부유한 사람이 더욱 부자가 되는 권력 관계 때문에 생긴 불공평을 다른 권력 관계로 바로잡겠다는 논리는 애당초 모순이다.
그럼 어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나는 확실한 답은 모른다. 다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해답은 없다. 다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는 답은 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몽상이 아니다. 내가 몸소 확인한 실험의 결과다. 그게 뭐냐고? 벗어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라고 쓸 뻔했는데 도망치는 것과는 다르다. 도망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등을 보인 채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이미지다. 벗어난다는 것에는 그런 심각한 느낌이 없다. 문득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콧노래라도 부르며 어깨를 흔들고 리듬을 타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문제를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격차 문제가 문제다. 나는 문제 제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하겠지만 격차가 문제라면 그건 결국 격차를 없애고 모두 경제적 강자가 되자는 논리 아닌가? 그 격차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돈이다. 돈을 기준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옳을까?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해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거의 비슷해졌다. 남녀노소 똑같은 욕망을 지닌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한심한 노릇이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쇠락한 근대 국가의 끝자락을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자. 벗어나려고 행동하자. 생각만이라도 좋다. 그냥 슬쩍 벗어나 보는 거다. 온 힘을 다해 도망치겠다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 한쪽 발을 담근 채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만 다른 곳으로 벗어나 보는 거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그렇게 살아본 내 실험의 기록인 셈이다. 본문 각 장의 마지막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나 시를 끼워 넣었다. 정확한 가사라고는 할 수 없고 영어 가사는 내키는 대로 의역했다. 콧노래나 흥얼거리며 어슬렁어슬렁 다른 길로 슬쩍 벗어날 때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들이다. 어깨에 힘을 뺀 채 리듬을 타며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콧노래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미래는 회사 밖에 있다. 선배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밀려난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먼 시골에 있는 1인 지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에서 무슨 기사를 쓴다고? 뭘 쓰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그저 얼터너티브 농부가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뿐. 그게 뭔데? 당연히 들어본 적 없는 단어일 것이다. 내가 방금 만들어낸 조어니까. 얼터너티브 농부. 본업으로는 글을 쓰고 부업으로 농사짓는 대안적 차원의 농부가 한번 돼보겠다는 거다. 2. 하루 1시간만 일하는 삶. 매일 아침 1시간씩 벼농사를 짓는다. 나머지 시간은 글쓰기에 몰두한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글쟁이로 사는 것.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일에 몰두하려면 최소한의 식량이 필요하다. 벼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흰쌀밥을 이제 내 손으로 마련하겠다.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글쓰기. 그게 바로 얼터너티브 농부다. 3. 도시남자의 얼터너티브 농부 생활. 직업적인 농부가 될 생각은 없다니. 사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농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고 호통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심을 했는가? 자본주의가 이러니 저러니 늘어나봤자 먹힐 리 없다. 우락부락한 농부 앞에 앉으니 그런 확신이 들었다. 작전 변경.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자. 도시에서 온 뜨내기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방법뿐. 4. 재미가 의미를 만든다. 대망의 농부 데뷔날, 알로하 셔츠를 입고 논으로 나갔다. 스승님이 웃으신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알로하 셔츠는 포기할 수 없다. 여름이면 나는 항상 이 셔츠를 입곤 했다. 내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도 이 농사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시골에 살며 농부가 된다고 근본을 바꿀 수 있나? 내 스타일은 무너뜨리지 않겠다. 즐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멋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 5.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자유. 6월, 드디어 모내기가 가까워졌다. 농사 초반에 맞이한 최대의 고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프로농부처럼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할 수 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매일 딱 1시간만 논에 들어간다는 게 이 게임의 규칙. 룰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게임은 재미없다. 나는 산기슭 60평짜리 좁은 다랭이 논에서 손으로 모를 뜯어 심는다. 이걸로 1년 먹을 쌀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 마술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땅이 내 배를 불려준다. 6. 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 그런데 스승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24시간, 1년 내내 흐르는 건가요? 그렇지. 어떻게 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산에서 빗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원래 누구 건가요? 산이 주인이지. 그러니 나눠 써야 하는 거고.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농부들은 어떤 이치에 도통한 분들인 것 같다. 스승님의 첫 번째 어록이다. 7. 글쓰기와 벼농사의 3가지 공통점. 스승님의 헛간에 들어가면 농기구나 장비들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 순서가 결코 뒤섞이는 법이 없다. 겉모습은 중요하다. 농부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구할이라고 한다. 농기구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글쟁이에게 도구란 뭘까? 바로 어휘다. 어휘를 도구 상자에 깔끔하게 정돈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좋은 도구, 즉 어휘를 모은다. 둘째, 항상 정리정돈한다. 셋째, 풍성한 어휘를 늘 가지고 다니기 위한 근력, 즉 문체를 단련한다. 농부나 글쟁이나 다를 게 없다. 8. 돈만 있으면 뭐든, 돈 없이는 아무것도.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시골에서는 밭이 곳간이고 바다가 냉장고라는 분위기가 있다. 채소는 1인분만 재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 먹고도 남는 여분이 생긴다.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썩기만 할 뿐이니 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자연스럽다. 스승님의 말버릇은 쓸데없이 돈 쓸 일 없다는 것. 이건 인색한 게 아니다. 시골에 있으면 뭐든 돈만 내면 해결이라는 생활 태도가 좀 바보처럼 보인다. 9. 반년 농사에 결실을 맺다. 추수철이라 정리소는 북적였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해가 저물려까지 기다렸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1시간 뒤에나 알 수 있다. 몇 킬로그램이나 나왔나? 스승님이 전화를 걸어 물으셨다. 놀라지 마시라. 85kg. 처음 계획으로는 60kg이면 남자 혼자 1년 동안 넉넉히 먹을 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애초 계획보다 1.5배나 더 많은 쌀이 나온 것이다. 여름 기온도 낮았고 태풍도 덮쳤지만 대풍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에게 흙이 베푼 은혜다. 10.
지속 가능한 밥벌이를 위하여. 이른 여름 아침, 바다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본다. 손을 모아 해를 향해 합장한 뒤 논으로 출근한다. 해안도로를 타고 달리면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햇살이 부딪혀 부서진다. 논에서 돌아오면 글쓰기에 몰두한다. 저녁이 되면 글쓰기를 멈춘다. 서재 창밖, 산 너머의 저편으로 해가 기운다. 숲이 우거진 산 너머로 커다란 오렌지빛 태양이 사라진다. 맥주를 한잔한다. 아, 정말 아름답다. 에필로그, 근황에 대하여. 이곳은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일본의 서쪽 끄트머리다. 서쪽으로 조금만 더 밀려나면 바다에 떨어질 만큼 구석진 곳이다. 이런 곳에 있으니 중앙 정계의 이런저런 일들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진다. 하루하루 흘러나오는 뉴스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 이제 햇님과 쌀밥은 어디 가도 따라온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곳으로 이사한 지 2년째. 물론 벼농사는 계속 짓고 있다. 2년 차에는 더욱 과감해져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잡초 뽑기부터 논 일구기까지 모두 내 손과 발로 해내고 있다. 희한하게 바라보던 다른 농부들도 지금은 친절하게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다.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하러 오는 분도 있다. 반찬거리도 직접 마련할까 생각 중이다. 이사하야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종이 풍부하다. 낚시 천국이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량이 전국 최고다. 예외 없이 이곳도 사냥꾼 수는 줄고 고령화도 심하다. 혹시 모르니 수련 면허를 따두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하루하루가 이제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른다. 본업인 글쓰기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런 시골에 와 있는데도 작년보다 편집자들의 원고 청탁이 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틀림없이 내가 즐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활기 있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진짜 마지막 콧노래 하노이 록스를 끝으로 피스. 기계를 쓰지 않고 한창 모내기 중인 곤도 고타로. 오늘은 곤도 고타로의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 중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각 챕터의 첫 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기껏해야 베란다 화초가꾸기밖에 해본 적이 없으면서 논과 전원의 삶을 이야기하면 현실 가득한 핀잔들만 돌아오게 되는데요. 곤도 고타로의 성공기를 읽으면서 이리저리 따지고 인상 쓰고 고민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곤도 고타로의 즐거운 먹고살기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즐거운 인생 또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